알타가 죽었어요. 자, 그럼 실례합니다. 돈키호테는 깜짝 놀란 듯 한 걸음 물러났다. 아. 무덤이 열리는 소리. 날은 점점점으로 하늘엔 달이 떠오르고 사방은 고요했습니다. 두 사람이 힘없이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주위는 쥐죽은 듯 고요해서 두 사람은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느낌이었습니다. 삐거덕 삐거덕 쿵 삐거덕 쿵. 산초는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돈키호테도 겁이 나서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두 사람은 길가에 서서 소리가 가까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삐거덕 쿵. 산초가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나리, 뭔 소리예요? 유령인가? 조용히 해봐. 유령이요? 아유, 안 돼. 저번에 여관에서 그토록 당했는데. 아니, 우리는 어떻게 가는 곳마다 이 모양이에요? 산초는 부르르 치를 떨었다. 나리, 진짜 유령이에요? 틀림없이 귀신 같은 걸. 잔뜩 긴장한 돈키호테는 창을 고쳐 쥐었다. 나리 가지 마세요. 만일 나리께서 유령한테 잡혀가면 전 어떻게 합니까? 돈키호테는 할 수 없이 다가가는 것을 포기했다. 사실 로신한테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산초가 로신한테 앞에 쭈그리고 앉았을 때 옆에 있던 밧줄로 로신한테 앞발을 묶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날 밤 나무 열매를 먹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잤다. 이튿날 아침까지 그 소리는 계속되었다. 삐끗 쿵. 두 사람은 유령의 정체를 알아보려고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다가갔다. 낭떠러지 위에서 폭포가 쏟아지고 있었다. 그 밑에 방앗간이 있고 물레방아가 힘차게 돌아가요. 삐거덕 쿵 삐거덕 쿵. 이게 유령인가? 산초가 크게 웃자 돈키호테도 덩달아 큰 소리로 웃었다. 기사를 속이다니 고약한 물레방아구나. 두 사람은 그곳을 떠나 다시 말과 나귀를 타고 무술 수업을 떠났다. 밤이 되자 지루해진 산초가 말했다. 나리, 유령인 줄만 알았던 게 이 물레방아라니 의의가 없어요. 아이고, 이제는 유령이 무섭지 않아요? 그래? 그렇다면 진짜 유령을 보여줄까? 자, 저길 좀 봐라. 산초는 그 소리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리고 겁먹은 눈으로 돈키호테가 가리키는 쪽을 보았습니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어둠 속에 빨간 혀 같은 불빛이 12개쯤 팔랑거리면서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마침 무덤이 열리는 시간이야. 돈키호테가 말했습니다. 그럼 저것들은 무덤에서 나온 유령인가요? 그렇지. 하지만 안심해라. 내가 이 칼을 걸고 맹세하노니 유령들을 모두 무덤 속으로 쫓아버리고 말 테다. 에? 나리 부탁합니다요. 팔랑거리는 불빛처럼 사람 그림자가 희끄무레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그림자 한가운데는 어둠보다도 더 검은 그림자 6개가 헝겊을 덮은 큼직한 상자를 메고 물결 치듯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온 곳을 보니 하얀 그림자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었고 팔랑거리는 불빛은 사람들이 들고 있는 등불이었습니다. 수상한 행렬이다. 멈춰라! 돈키호테가 큰 소리를 외치며 뛰어들었다. 그 바람에 행렬 앞에 있던 사람이 말에 깔리고 말았다. 그 상자는 관인가? 네, 그렇습니다만요. 흰옷 차림의 산 사람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관 속에 시체가 들어있겠군. 혹시 나쁜 놈의 손에 죽은 것은 아닌가? 나는 기사로서 나쁜 놈이 있다면 내버려둘 수가 없다. 자, 왜 죽었는지 말해봐라. 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알타가 죽었어요. 자, 그럼 실례합니다. 돈키호테는 깜짝 놀란 듯 한 걸음 물러났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뜻에 의한 죽음이었소? 그런 줄도 모르고 무례한 짓을 한 나를 용서해 주시오. 아니,
용서고 뭐고 말에 깔려 한쪽 다리가 부러진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 산초야. 어서 이분을 말 밑에서 일으켜드려라. 살살. 그러나 조금 떨어진 곳 산초는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나리,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바쁩니다. 산초는 쓰러진 말 등에 실려있던 음식과 술병 같은 것을 짧은 팔로 댈 수 있는 한 많이 끌어안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던 것이다. 한바탕 소동이 지나고 며칠이 흘렀어요. 돈키호테는 울퉁불퉁한 바위 사이로 말라 삐뚤어진 몸을 지렁이처럼 길게 늘어뜨리고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산초는 그 곁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나리는 언제쯤 나한테 섬을 주는 걸까? 아니, 도무지 나리가 하는 일이라는 게 말이야. 모든 게 실수투성이란 말이야. 야. 오늘만 해도 그래. 쇠사슬에 묶여 가는 그 인상 나쁜 놈들이 교도소로 끌려가는 죄수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나리는 통 듣지를 않아. 나쁜 놈들을 돕다가 오히려 우리만 이런 꼴을 당하고 말이지. 사실 그날 낮에 산초는 죄수들에게 옷을 빼앗기는 바람에 속옷 차림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바위에 등이 베겨서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때 바위 그늘에 붙들어 매뒀던 나귀가 슬프게 울어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놈아, 어서 걸어, 걷자를 대자! 낯선 사나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초는 후다닥 나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여기저기 정신없이 찾아다녔으나 나귀는 이미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리. 제 나귀를 도둑맞았어요. 나리께서 구해준 죄수들의 소용이 틀림없어요, 나리. 나리, 일어나보세요. 산초는 곤히 자고 있는 돈키호테를 마구 흔들어 깨웠다. 산초, 너무 슬퍼할 것 없다. 우리 집 나귀 3마리를 너한테 주마. 에? 정말 고맙습니다, 나리. 근데 저는 그만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섬이고 임금이고 제 차례가 돌아올 것 같지가 않아서요. 산초야, 너무 서두르지 마라. 그렇게 쉽게 임금이 되면 임금의 값어치가 없지 않느냐. 그럴까요? 산초는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튿날 두 사람은 농가에서 옷을 얻어 입고 아름다운 폭포가 흐르고 강과 바위 사이에 널찍한 풀밭이 펼쳐져 있는 곳으로 나왔습니다. 산초, 이제야 겨우 찾아냈구나. 여기야말로 내가 몸을 숨기고 둘신의 공주를 위해서 무술을 단련할 곳이다. 참, 그러고 보니 공주님을 뵌 지도 이거 오래됐네. 혹시 공주님께서는 내가 공주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나 걱정하실지도 모르겠는걸. 말을 마치지 말자 돈키호테는 말에서 뛰어내리더니 속옷바람으로 팔다리를 흔들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지칠 대로 지친 돈키호테는 털썩 쓰러지더니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눈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헐떡헐떡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산초는 돈키호테의 모습에 진저리를 요구 말았습니다. 나리, 부탁입니다. 저를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농사나 짓고 살겠어요. 나리께서는 뚫시네 공주님께 편지를 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말을 듣자 돈키호테는 눈을 번뜩이며 벌떡 일어났다. 그렇다. 너는 돌아가거라. 로시난테를 타고 돌아가거라.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가서 공주님께 전해라. 예? 돈키호테는 바로 편지를 써서 산초에게 주었다. 뜨등. 털복숭이 공주님. 힘없이 고향으로 돌아온 산초를 마을 사람들은 반갑게 맞이해줬습니다. 그리고 돈키호테가 돌아올 생각조차 안 한다고 하자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산초는 이제 돌아왔어. 편지 갖고.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한 끝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키호테를 데리고 오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뒤 이상한 세 사람이 돈키호테가 은신처로 삼고 있는 장소를 향해 말을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검은 모자에 긴 스커트를 입은 공주 차림이었고 또 한 사람은 붉은 수염을 기다랗게 기르고 가죽 바지에 장화를 신었으며 녹슨 칼을 허리에 찬 기사 차림이었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짐승을 가두는 커다란 우리를 달구지에 싣고 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이래가지고는 기한후 영감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겠다. 좀 쉬었다 가자. 검은 모자를 쓴 공주 차림을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공주의 목소리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곱비를 진 손도 울퉁불퉁한 것이 온통 털복숭이였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거의 다 왔습니다.
한 사내에게 말하자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뒤따라갔습니다. 아유, 어쨌든 공주인네가 키아노 영감 발밑에 엎드려서 기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한바탕 울면 된다는 거지? 그렇지요. 그때 기사인 내가 나서서 나쁜 놈들을 처벌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척을 드리는 거지. 아니, 그렇게 되면 키아노 영감은 큰 공을 세울 때라고 생각하고 공주를 따라 나설 것이고, 그때 저는 나리를 붙잡아 우리 속에 넣어 집까지 끌고 가면 되는 건가요? 세 사람은 신이 난 듯 크게 웃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공주로 변장한 목사 페레스, 기사로 변장한 이발사 니콜라스, 그리고 산초였습니다. 세 사람은 돈키호테를 깜짝같이 속여서 집으로 끌고 갈 작정이었던 거죠. 세 사람은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산초는 두리번거리며 돈키호테의 은신처를 살폈습니다. 쉿! 잠깐만요. 저기다. 세 사람은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돈키호테는 커다란 바위 사이에서 노래를 부르며 또 계속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쉬고 들어간다. 그의 눈은 움푹 들어갔고 마른 막대기처럼 몸은 겨냘팠습니다. 계획대로 제일 먼저 페레스가 빼앗긴 왕국을 되찾아 달라고 돈키호테에 사정을 했습니다. 돈키호테는 페레스를 정말 공주님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때 니콜라스가 한 걸음 나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천하의 이름 높은 돈키호테 기사님, 아무쪼록 방금 공주님의 왕국을 되찾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니콜라스의 말을 듣고 돈키호테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공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느냐. 나 혼자서 싸울 테니 어서 말을 대령하여라. 네, 준비하겠습니다. 기사가 공손히 인사를 하고 물러나자 바위 그늘에 숨어있던 산초가 로신한테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로신한테를 타고 가십시오. 제가 나리를 모시겠습니다. 산초, 너 고향 안 갔냐? 내가 적을 무찌르고 나면 곧 너에게 섬을 내려주리라. 돈키호테는 의기양양하게 로신한테 등에 올라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와락 덤벼든 공주가 돈키호테의 다리를 붙들고 끌어내렸습니다. 동시에 기사는 재빨리 덤벼들어 황소 같은 몸집으로 돈키호테의 배를 눌러 타고 앉았습니다. 이어 산초는 밧줄로 돈키호테의 손발과 몸을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이래하여 세 사람은 준비했던 우리 속에 돈키호테를 가두고 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돈키호테는 우리 속에 나동그라진 채 눈을 감고 죽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나리? 나리! 아유, 용서해주세요. 설마 죽은 건 아니겠죠? 죽으시면 안 됩니다. 살아야 돼요, 나리! 산초는 우리 옆에서 붙어서 콧물을 훌쩍거렸다. 얼마쯤 가다 보니 우거진 숲이 나타났다. 숲속을 한참 가고 있었는데 구슬프게 울고 있는 나귀 소리가 들려왔다. 신한테 구슬 저건 내 낙이 아니여? 산초는 급히 숲속으로 달려갔다. 분명 자신의 낙이었다. 그는 너무 반가워 낙의 목을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다. 아이고 이놈아. 이렇게 세 사람은 계획대로 돈키호테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페레스 그리고 니콜라스, 산초가 이제 셋이서 공주님 척한 사람은 이제 그 목사 페레스. 하하하, 여자를 분장한 게 나야.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무술 수업. 우리의 갇힌 채 집에 끌려온 돈키호테는 반쯤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으나 보름쯤 침대 위에서 자는 동안 차차 기운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산초는 줄곧 침대 곁에 붙어 있었고, 의리 있네. 목사 페레스와 나야. 이발사 니콜라스도 물론 마을 사람들도 연이어 찾아와 문병을 했습니다. 이야, 특히 학자인 카라코스는 자주 찾아와서 돈키호테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카라코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감님의 무용담이 그 책으로 만들어져서 지금 날개 돋친 듯이 막 잘 팔리고 있어요. 베스트셀러야. 그게 정말이요? 돈키호테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온 천하에 이름 떨치는 기사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자 당장이라도 다시 무술 수업을 따라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거렸습니다. 기사, 돈키호테가 사랑하는 둘시네아 공주에 대한 이야기가 마차 사게 실려있답니다. 그러자 산초도 곁에서 가슴 설레 물었습니다. 아이, 저기 카라코스, 이 산초 얘기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세히 나오고 말고요. 여걸에서 행가래질 당한 것까지 다 실려있어. 어따 행가래질 하나 둘 셋 이거 다 있어요. 에이, 쓸데없는 것까지 썼네요. 아니지. 무용담이란 건 뭐든지 사실 그대로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책 쓴 사람은 이야기거리만 조금만 소스만 좀 줘봐 이게 부풀리갖고 계속해서 쓰고 싶었던 모양이더라고. 그 말을 듣고 동키호테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알았어. 그렇다면 내가 얼마든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주지. 시바이를 준다 이거지. 자, 산초. 무술 수업을 떠날 채비를 해라. 다시 떠나는 거야. 예? 나디. 제가 또 나리를 따라 떠난다고 하면 예? 이 마누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 겁쟁이. 넌 그렇게 아내가 무섭단 말이냐. 이번엔 내가 꼭 선물 줄 테니 걱정 마라. 아이고 책. 아하 산초. 자네가 싫다면 내가 따라가겠어. 카라코스의 말을 듣고 산초는 얼른 생각했다. 섬을 카라코스가 가로채는 것도 분한 일이지만 어쩐지 돈키호테의 모험에 카라코스를 보낸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 산초 내가 되겠어. 아니 잠깐만 나디. 제가 모시고 떠나겠습니다. 산초는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오냐 산초 고맙다. 넌 정말 훌륭한 부하다. 돈키호테는 다짜고짜 침대에서 뛰어내리더니 산초를 와락 끊어 안았습니다. 아유 나디. 그리고 카라코스에게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카라코스, 떠난다고 아무한테도 말해서는 안 되네. 부탁이야.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급히 페레스와 니콜라스를 찾아가 도중에 돈키호테를 붙잡아올 방법을 의논했습니다. 여러분! 다음날 새벽, 마구간에서는 돈키호테와 산초가 아무도 모르게 집을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광 뒤쪽에서 숨어서 두 사람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수근거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페레스, 니콜라스, 카라코스, 그리고 돈키호테의 조카 딸이었습니다. 니콜라스 아저씨, 이번에는 정말 돌아오지 않으실 것 같아요. 말려주세요. 조카 딸은 눈물을 흘리며 니콜라스에게 애원했다. 니콜라스 아저씨, 니콜라스가 걱정하지 마요. 우리 계획이 틀림없이 들어맞아요. 니콜라스는 자신 있게 말했다. 하지만 조카 딸은 여전히 불안했다. 아하, 자, 염려하지 마세요. 자, 그럼 우리 슬슬 준비해볼까요? 카라코스가 다른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한편 돈키호테와 산초는 그런 줄도 모르고 말과 나귀의 등에 각각 몸을 싣고 마을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초코톡. 산초, 먼저 둘시네아 공주님이 계시는 궁전으로 나를 안내해라. 떠나기 전에 인사를 올리고 가야겠다. 초코톡. 글쎄요, 나리. 초코톡. 지금 공주님께서는요, 밭에 걸음이라도 주로 가시지 않았나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난번 나리 편지를 전하러 갔을 때 밭에서 초코톡 김 메고 계셨거든요. 김 메는 공주님. 그게 무슨 소리야? 너무 무리하구나. 또다시 그런 소리를 했다가는 혼날 줄 알아라. 공주님을 마치 농사꾼의 딸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말하다니. 자, 어서 궁전으로 가자. 돈키호테는 산초를 꾸짖었다. 산초는 난처해주고 말았다. 지난번에도 돈키호테가 멋대로 공주로 정해버린 농사꾼의 딸 로렌치는 돈키호테의 편지를 읽더니 배를 움켜쥐며 웃었기 때문이더라. 어머 이게 뭐야? 이거 그 미친 영감이 쓴 거 아니에요? 나더러 뭐? 공주님? 그리고 로렌츠는 편지를 찢어버렸다. 그런 로렌츠에게 돈키호테를 데리고 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바로 그때 저쪽에서 농사꾼 아가씨 셋이 노새를 타고 오는 것이 보였다. 옳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산초는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저 나리. 저거 보셔요? 둘시네아 공주님께서요 몸종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요. 뭐? 공주님이 어디냐? 저 보이잖아요. 나리 그 노새 타고 그 새 아가씨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요? 무슨 소리냐? 저건 농사꾼의 딸들이 아니냐? 돈키호테는 산초에게 호통을 쳤다. 참, 나리 눈에는 저 아름다운 공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단 말이에요? 산초는 나귀에서 뛰어내리더니 아가씨들이 타고 있는 노새 발밑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돈키호테는 말에서 내려 산초 옆으로 갔습니다.
어머, 누구신데 길을 막는 거예요? 우리 바빠요. 자, 비켜, 비켜, 비켜. 공주님, 공주님! 돈키호테는 무릎으로 기어서 공주님! 공주님! 한 아가씨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공주님께서는 요술에 걸려 그 아름답던 모습이 흉측한 시골 처녀처럼 변해버리신 거지요? 아니면 제 눈이 요술에 걸린 겁니까? 저는 공주님을 그리며 무술 연습을 하는 돈키호테라는 기사입니다. 뚜둥! 한 아가씨가 돈키호테의 말을 가로막았다. 어머, 관둬요. 어머, 진짜 미치광이 미쳤어, 용암쟁이. 어머, 얘들아, 이 사람들 상대하지 말고 가자. 어머, 미쳤나 봐. 아가씨는 주먹으로 노새의 등을 힘껏 이리야. 노새는 깜짝 놀라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그 바람에 아가씨는 노새 등에서 어머! 굴러 떨어졌습니다. 구둥탕! 돈키호테는 얼른 일어나 아가씨를 안아 노새에 다시 태워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돈키호테의 손을 뿌리치고 훌쩍 이차 엄청 털썩 노새 등에 뛰어오르더니 그대로 달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리야. 득득득득. 돈키호테는 서글픈 눈으로 아가씨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아,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그렇게 그리워하던 공주님한테 푸대접을 받다니. 이제는 끝장이야. 악마는 아름다운 공주님 모습을 바꾸어 버렸을 뿐만 아니라 마음씨까지도 변하게 했다. 산초, 들었지? 공주님이 나더러 미치광이 영감탱이라고 했어. 네,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리는 악마나 요술쟁이한테 져서는 안 됩니다요. 나리, 기운 내셔야죠. 산초는 열심히 주인을 위로했습니다. 농사꾼 딸을 둘신의 공주라고 속인 덕분에 돈키호테를 로렌츠의 집으로 안내하지 않아도 됐지만 풀이 죽은 돈키호테를 보자 산초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에이, 아직 삐졌어요? 기운 내세요. 아, 나리는 이야기책에까지 나온 유명한 기사 아닙니까? 기사님. 그렇지. 하마터면 그것을 잃어버릴 뻔했구나. 산초, 나는 용기를 낼 테다. 이야기거리를 계속 만들어야지. 로시나한테 서둘러라. 이래야. 말등을 채찍으로 내리쳤으니 가슴 속에 있던 그전과 같은 기운이 없었습니다. 노새가 질색을 했습니다. 그날 밤 숲속에서 돈키호테는 이번에야말로 큰 공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떠서 좀처럼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인기척. 돈키호테는 급히 일어나 귀를 기울이며 주변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풀숲 너머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여봐라, 여기서 좀 쉬었다 가기로 하자. 이 조용한 숲속은 어쩌면 내 슬픈 마음을 달래줄 것도 같구나. 그렇게 말하며 한 사람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돈키호테는 슬픔에 찬 그 기사의 모습을 보며 모험을 할 시간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돈키호테와 산초는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는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 카르시데의 공주. 어째서 공주께서는 이토록 저를 괴롭히십니까? 저는 공주님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기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유명한 라만차 돈키호테도 말입니다. 그래도 아직 무언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서 저를 이토록 괴롭히고 있는 겁니까? 예? 돈키호테는 그 말을 듣고 버럭 화를 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둘신의 공주보다도 더 아름다운 공주가 있다고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단 말이야. 그때 그 사나이가 돈키호테와 산초가 숨어있는 곳을 언뜻 보더니 소리쳤다. 사람이 있는 것 같군. 돈키호테와 산초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기사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역시 무술 수업을 하시는 분이시군요. 그렇소. 나는 거울 기사라고 하는 사람이군요. 행복해 보이는 당신이 부럽소요. 아니요, 나는 조금도 행복하지 않소. 그립던 공주님한테 미치광이 영감쟁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무엇이 행복하단 말이요? 무엇이 행복하단 말이요? 그래도 나만큼 불행하진 않을 거예요. 나는 카시르데 공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무술 수업을 떠났는데 공주님은 전혀 내 마음을 알아주시지도 않았어요. 나는 몇 마디나 되는 책을 무찌르기도 하고 마침내 돈키호테도 꺾어버려 그 녀석의 입에서 둘신의 공주보다도 카시르데 공주님이 더 아름답다는 말까지 나오게 했는데요. 뭐라고? 돈키호테를 꺾어버렸다고?
그래서 산초라는 뚱뚱한 부하를 데리고 무술 수업이란답시고 나서서는 실수만 거듭하고 있는 말라깽이 늙은이 말입니다. 돈키호테는 기가 막혔다. 말 다 했느냐? 어디서 가짜 돈키호테와 싸우고는 멋대로 기세를 올리고 있는 거냐? 이 엉터리 겁쟁이 기사놈아! 귓구멍을 활짝 열고 똑띠 짠단디 이거는 귓구멍을 활짝 열고 귓구멍을 활짝 열고 잘 들어라. 나야말로 진짜 라만차의 돈키호테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장 나오고 결투를 하자. 마침내 두 사람은 날이 새면 결투로 승부를 가리기로 했습니다. 날이 밝고 보니 거울 기사는 갑옷 위에 보석으로 수놓은 아름다운 겉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깊숙이 눌러쓴 툭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거울 기사요, 얼굴을 보여라. 안 되거든요. 내가 지기 전에는 얼굴 볼 수가 없어요. 만약 내가 진다면 뭐든지 그대 명령에 따르지요. 자, 어서 와요. 오냐, 좋다. 힐끗 옆을 본 돈키호테는 부르치를 떨었습니다. 저만큼 떨어진 곳에서 자루 같은 것을 휘두르며 산초와 맞서고 있는 거울 기사의 부하 얼굴이 마치 도깨비처럼 무시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사마귀 투성인 큼직하고 보랏빛 코가 얼굴 전체를 가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가요, 바다요! 적은 무서운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돈키호테는 얼른 몸을 피하면서 동시에 적의 앞가슴을 주먹으로 힘껏 쳤습니다. 뚱! 거울 기사가 곤두박질 하듯 말에서 떨어지자 아파요. 돈키호테는 재빨리 적의 배 위에 올라탔습니다. 으쌰! 진짜 돈키호테 힘을 이제 알겠느냐? 진작 내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 자, 얼굴을 보여라. 이렇게 외치며 돈키호테는 칼끝으로 거울 기사의 투구를 벗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드러난 것은 뜻밖에도 카라코스의 얼굴이었습니다. 너 요술쟁이가 놀리는 건가? 하지만 이번에는 안 된다.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단칼에 베어버리겠다. 돈키호테는 기사의 목줄기를 향해 힘껏 칼을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산초와 싸우던 거울 기사의 부하가 이쪽으로 급히 달려왔습니다. 멈추십시오! 그분은 진짜 카라코스님입니다. 저는 토메이고요. 오랜만에 승리를 맛보고 의기양양해진 돈키호테는 미련 없이 물러나 산초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뒤에 남은 토메이는 후끈거리는 코를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아휴, 카라코니, 아휴, 이 돈키호테를 집으로 끌고 가겠다는 계획은 이제 아주 실패로 끝났네요. 이번에도 아주 실패했네. 토메이, 나를 안아서 말에 좀 태워주게. 일어날 기운도 없어진 카라코스는 스스로 한심한 듯 힘없이 말했습니다. 에휴, 자, 여기